네,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건지 양대 지수가 그래도 패닉에서는 조금 벗어납니다. 낙폭 다소나마 줄이고 있는데요. 저희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계속 기승전 코로나입니다. 모든 게 다 코로나와 얽혀 있기 때문에 유럽도 봉쇄 들어가더라고요. 네네네. 미국도 확진자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예. 네,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좀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그냥 잠시 지금 시장 하락의 요인을 코로나 쪽으로 엮은 거지 그들의 코로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월 달에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 그들은 줄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땐 횡보 내지는 또 늘어나고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근데 결국 시장에서는 왜 코로나에 대해서 3월 같은 그러한 하락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코로나 나왔을 때는 코로나를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를 어느 정도 알아요. 어찌 보면 거의 뭐 독감보다도 사망률이 낮을 정도로 그닥 일단 전염성은 높고 좀 후유증은 있는데 사망률에 있어서는 그닥 높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지는 게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결국 오늘도 뭐 코로나 그 치료제에 대해서 좀 효과가 없다 이야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근접해 가고 있어요. 치료제에 대해서 오늘날 하는 것 같고 결국 내년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보여주진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즉, 시장보다는 지금 종목의 접근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주도했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던 그들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10월 달 들어서 계속 강조했던 건 뭐예요? 고점에 있는 종목 보지 말고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종목군들을 보자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들이 시장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따 이야기하고 결국 그럼 지금 시장 어느 자리에 있나 제가 코스닥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 미증시 하락하면서 우리 조정 들어왔고요.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음봉이지만 상승이고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동안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 있죠. 요날 갭 떠놓고 음봉 나왔기 때문에 결국 9일 상승에 따른 조정이고요. 지금 조정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조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 조금 변동을 주는데 결국 이러한 변동을 주는 것은 겁먹고 비중 많이 싫고 현금 없는 사람들 겁주는 자리입니다. 즉 장중에 막 1% 이상 하락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겁나거든요. 그러면은 아유 더 떨어질 것 같아 하면서 팔아버리는데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다시 매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갖고 있던 종목 마이너스 난 거 가지고 그냥 플러스 나기만 기다리는 사람하고 결국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나오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는 사람하고는 수익 차이에 있어서 엄청나게 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내일 미증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도의 흐름만 다시 조금만 더 상승 보여주면 네. 어느 정도 미국 증시도 바닥 나오니까 우리 증시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상승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국가가 더 확산이 되고요. 네, 코로나도 이게 더 이제 유행이 번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3월 같은 패닉스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보다 심해져도? 그런데 네. 제가 보고 있는 건 11월 달 미 대선 이후에는 시장에 많은 변동을 줄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 요인으로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반응을 한번 할 거예요. 네. 그러나 3월 달처럼 그러한 하락은 아니고 한번 급격한 조정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시장 상승한다는데 이 상승을 지속적인 상승은 제가 말한 적 없어요. 항상 미 대선 이후에 대해서는 그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그때는 포트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때 하락이 나올 때 네. 빌미 중에 하나는 결국 코로나도 거기에 부합되는데 근데 그 코로나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영향이 더 크고요. 코로나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올라가냐 했을 땐
일시적으로 한번 가고 그게 고점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됐습니다. 연결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가 이렇게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간밤에났던 지표들이 내용이 안 좋았잖아요. 제조업도 많이 꺾였고 고용이 특히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이렇게 경제 봉쇄에 자꾸 들어가게 된다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그럼 경기 민감주에 대한 걱정들을 하실 것 같고 옛날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리지는 않고 있지만 성장주가 굉장히 강했다가 요즘에 꺾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시속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누가 더 유리할까 이 고민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더 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대출 이런 걸 옥죄고 있고 연준 입장에서도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연준도 지금 마지막 남은 그 금리 인하 카드는 대선 이후에 진짜 불확실성으로 크게 충격 줄 때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시점이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도 자꾸 정부에다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이제는 당신들이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줘라. 이러한 시그널인데 결국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왜 성장주들이 못 가느냐? 많이 올라왔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결국 이들은 어느 정도 조정 들어오고 제가 생각되는 대로 진짜 연말에 큰 하락장이 오면 오히려 그때부터 다시 성장주 분할 매수해가지고 투자 쪽으로 가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항상 투자 얘기하지 않는 것은 연말의 불확실성 보고 거기서 하락하는 정도를 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많이 알았던 2차전지, 5G, 바이오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저가의 매수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거거든요. 연말에. 연말 지난 이제 이후에 네.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거든. 그럼 지금의 조정이 끝났냐고 그랬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더 내려간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시장 잘 보시면 오히려 상대적인 종목들 자 우리 한번 이마트 차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마트 얼마나 시장에서 욕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차트 보면 어때요? 다른 그동안에 주도했던 종목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최근에 한 2, 3일 전만 해도 그 편의점주들도 한번 급등급등 맞아요. 나왔어요. 예, 그죠? 네. 자, 그러면 저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철강주입니다. 자, 철강. 네. 현대제철 보시면은 지금 빵빵 치고 가고 있죠. 시장하고 관계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 조금 좀 더 부각되는 게 있어요. 정의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어찌 보면 지배구조 차원에서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차 이렇게 엮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현대제철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근에 보면 포스코도 보면 차트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철강주들이 시장에서 일정 부분 조금 중심이 되면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 하단에 있는 철강주를 우리가 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것 하단에 같아요. 있는 철강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중소형 철강주 하나 갖고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국철강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지금 보면 거의 한 달 이상을 횡보하고 있어요.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 급등 나오고 거래가 확 실어버렸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이런 횡보가 나오면 어느 시점 보면 여기까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대신 이 저점을 깨면은 우리 무조건 손절하자. 잘못 그렸는데 요 날 저가가 얼마냐면은 4,810원입니다. 요걸 깨게 되면은 떨어졌다 반등 나와도 거기가 저항대가 돼요. 왜? 이 크게 싣고 들어왔던 이 물량이 깨고 내려가겠다라는 건 그 물량들이 오히려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시초가를 손절가 잡고 목표는 이날 고점까지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종목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가 유리하고 그 안에서도 철강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더 못 올라온 쪽, 그렇죠, 가격 메리트가 그렇죠. 있는 쪽에서 공략을 하자는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저때 얘기했던 이노션 같은 종목도 어제까지 이노션. 크게 올라갔죠. 그러면 네. 우리 시장에서 우리들은 별로 관심 없던 종목들이 지금은 올라가요. 즉 우리 잘 쓰는 그 틈새 시장, 즉 틈새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은 고점에서 수급 주체들이 지금 파는 자리거든요. 네. 왜 팔을까? 결국 연말에 있는 3억 내주주에 대한 부담감, 내년 3월에 있는 공매도 이러한 것들에 따른 1차적인 매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우선주의 또 강세가 요즘에 도드라져가지고, 네, 강세장의 끝에는 꼭 이 우선주에도 부활이 있다. 이런 또 공식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요즘 이쪽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좀 그 배경을 좀 봐주세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결국은 네. 좀 시장에 꼭지가 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고요. 네. 결국 이런 우선주들은 왜 가냐?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왜? 발행 주식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걸 조금만 내가 매집해 놓으면 한 사람이 이걸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 이전에 많이 갔던 삼성중공업 우선주 한번 차트 한번 보면요. 이 종목 차트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아직은 버텨주려고 하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고점 대비 거의 뭐 60%, 65% 내려온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땐 어지간해 가지고는 이제 가기 힘들어요. 가기 힘들어. 그러면 자, 지금 최근에 좀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 쌍용량의 우선주. 우선주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 상장 폐지가 돼요. 네. 그럼 상장 폐지됐을 때 얘가 이 가격대냐 했을 때 지금보다도 절반 이하에서 형성될 텐데 지금은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물량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막 눈길 주면서 더 가. 그러면 아예 그래. 밑에서 상장이 폐지가 되더라도 더 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막 매도세가 붙어 있는데 결국에 이것도 이런 종목 결국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아픔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선주에 대한 접근은 자제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 당연하죠. 주시겠네요.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갈 땐 땡큐지만 네. 올라가는 종목은 접근하는 게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리스크, 네, 주의보 발령해 주셨어요. 네, 큰 그림 어떻게 그려볼까요? 네, 좀 자주 얘기하는데 이제 선택과 집중입니다. 왜 선택과 집중이냐? 결국 그동안 우리가 주도했던 종목군들은 좀 잠시 잊어버리고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그리고 밑에서 자리 잡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앞으로 10월 달 한 2주 남았습니다. 그 정도 시장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시장이 안 가도 종목들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똘똘한 종목 골라내면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수익 날 것 같다. 네, 집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